투자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거세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가격 확인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가격 확인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가격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리고 전세가는 뭐 이중 가격이니 삼중 가격이니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요새는 호가가 많이 붙어 있거나 실거래가 자체와 그 매도 가격, 매수 가격 뭐 이런 가격 차이가 워낙 크고, 이전 가격과의 그 가격 차이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적정 가격을 제대로 찾았냐 안 찾았냐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확인을 하고 내가 리스크를 줄여서 적정 가격을 체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임장적인 측면에서, 또 하나는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해요. 요새 가격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 한 번 체크하는 게 아니고, 한 번은 데이터로, 두 번째는 현장을 통해서, 세 번째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세 번을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적정 가격을 찾아서 성공 투자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시세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크로 리버파크,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를 갖고 왔는데요. 시세 추이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부동산 지인 차트인지 지인 시세표예요. 그렇게 봤을 때 중간에 평균가로해서 가는 이 선은 그 평균가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세모, 파란 세모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파란 세모들은 실제 거래가 된 가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로 탁탁탁 찍혀 있는 거는 나와 있는 물건, 매물의 물건을 가격에 맞춰서 찍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 추이선을 따라서 좌우로 나와 있는 게 실거래가고,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매물의 가격 차이도 어때요? 어떤 거는 40억에 나와 있고, 어떤 거는 막 35억에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억대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낮은 가격 자체가 적정 가격으로 볼 거냐 했을 때, 이거는 실제로 거래가 안 될 수 있는 가격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특히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간을 본다고 해야 되나?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우리 집이 가격이 얼마나 나가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시거나 할 때 그 물건이 나왔다. 그럼 사장님들한테 이거 출발 가능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부동산 용어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이 쓰는 약간 용어인데, 이게 실제로 거래 가능한 거냐를 묻는 거예요. 이게 가격은 나와 있지만 사장님들이 사장님 이거 계좌 받고 싶은데 이거 거래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사실은 이라면서 얘네는 산다고 계좌를 달라고 하면 물건을 들여놓고, 다시 내놨다가 또 계좌를 달라고 하면 들여놓고, 이런 식으로 가격만 확인하고 넣었다 뺐다 물건을 하는 경우는 이제 출발 가능하지 않은 물건으로 사장님들이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격만 확인하려고 하는 매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물건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냐도 좀 달라지는데, 지금 추이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그래도 2020년, 2021년도에는 매물이 조금 많았는데 2021년도 들어서는 매물이 확연히 줄어든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매물 수가. 그래서 요새 거래량이 줄었다라고 하는 게 매수하는 매수세가 줄었다기보다는 매물의 수도 줄고 매수세도 줄었다. 그 동시에 줄었다. 그래서 만약에 매물이 쌓이면서 매수세가 줄었다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매물의 수도 줄면서 매수세도 줄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는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물 건수도 이제 전세 매물 건수가 많냐, 매매 매물 건수가 많냐를 봤을 때, 이전에는 매매 매물 건수 2020년도 초부터 2021년도 한 7월까지는 오히려 이 매매 매물 건수가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근데 밑에가 보라색이 이제 전세 매물 건수가 적었는데, 최근에는 어때요? 2021년 7월부터 22년도까지는 오히려 전세 매물 건수가 더 많고 매매 매물 건수는 줄어든 거를 확연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실 때 대부분 시세 추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내려가고 있구나,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만 판단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매물 수가 어떻고 실제 거래가 된 가격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좀 여기 안에서 다 파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고 그러면 이런 가격들이 됐어 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 거래된 내역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동산 지인에서 실제 거래가 된 가격의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2019년 10월에 거래된 거는 28억 2,750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아까 아크로 리버파크 84 전용 84 33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은 거고요. 2020년에 들어와서 10월달, 9월달에는 30억 8천, 29억 8천, 33억 8천인데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들어오면 33억, 32억, 40억으로 이렇게 껑충껑충 가격이 뛰어서 거래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이 시세의 흐름이라던가 패턴이라던가 이런 걸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볼 때 단지를 원래 잘 모르고 계속 모니터링 했던 사람이면 아, 최근에 가격이 얼마 찍혔어? 매물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 요즘 현재 시점에서의 그 가격 추이랑 패턴만 봐도 바로 되지만 내가 이 단지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서 이 단지의 패턴을 좀 알고 싶고 특성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넓게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치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9년도부터 3년치를 보라고 했었으니까 최소 3년에서 5년치를 보라고 했으니까 21년, 20년도, 19년도 이렇게 역으로 3회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19년도 거를 먼저 보자고 한다면 6월과 12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20억대, 20억 후반대 거래가 84 기준으로 아크로 리버파크가 거래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옆에는 층수예요. 그러니까 중간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에는 어때요? 5월, 6월, 그리고 7월, 11월, 12월에 거래가 좀 됐었고 2019년에는 9, 10월 달에 좀 가을 이사철에 좀 거래가 됐었는데 2020년에는 오히려 방학 시즌 전후로 거래가 많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30억대 아까 봤을 때는 별로 거래가 안 돼서 몇 건 못 봤지만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어서 보면 언제 거래가 많이 됐는지, 몇 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됐는지, 이사철에 많이 됐는지, 학군 지역이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방학 시즌에 거래가 많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패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대도 어때요? 2019년에는 20억 후반대로 거래가 됐다라고 한다면 2020년에는 30억 초반대로 거래가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21년도에는 30억 중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40억대까지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19년, 20년, 21년 모두 비슷하게 나오는 특성은 방학 시즌에 좀 거래가 더 많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제가 지금 평형대를 구분해서 봤기 때문에 이게 특성이 매매 건수가 별로 안 돼서 아크로 리버파크는 막 거래 건수가 막 많고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이 특성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5년치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걸 전체적으로 평형대를 나누지 않고 보는 거랑 3년에서 5년치 거를 보는 거를 나눠서 보면 지금 2018년, 17년까지 해서 봤을 때 17년에도 6월달, 12월달에 거래가 많이 됐고 18년에도 2월달이랑 8월달 그러니까 학기를 옮기는 시즌 전후로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거를 5년치를 보니까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죠. 평형대를 나누지 않고 전체로 나눠서 본다고 한다면 아까는 84 기준으로만 봤더니 매도 건수가 별로 안 돼서 구분이 안 갔다. 그러면 전체 평형대를 나누지 않고 거래가 많이 되는 시즌을 보려고 하면 어때요? 1년치로 쭉 놓고 봤을 때 5월, 6월, 11월, 12월 위주로 얘네들이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에서 5년치 걸로 보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턴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평형대를 가리지 말고 월별로 언제 거래가 많이 되고 언제 거래가 좀 덜 되는지를 알아서 내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고 가격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세 추이선을 보면서 가격의 추이를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보면서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가격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조금 더 그 추이를 보는데 가격을 정확하게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세요. 근데 이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대부분 요새는 그냥 뭐 호갱노노라던가 아실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실거래가를 보셔서 이렇게 연도별로 패턴을 보기는 좀 어려운데 국토부 실거래가의 9버전으로 가면 10버전도 아니고 9버전으로 가면 요거를 이렇게 연도로 별로 뽑아가지고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쳐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맨 상단에 맨 오른쪽에 보면 국토부 실거래가라고 떠요. 그럼 거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단지를 찾아서 해당 단지 이름을 클릭하면 이렇게 연도별로 패턴을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 투자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확인이고, 아까는 데이터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장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초보 때 했던 실수가 뭐였냐면, 분명히 가격을 확인하고 투자를 나서서 이제 경매에 입찰을 하거나 매수를 하러 갔는데, 내가 산 가격보다 적정 가격을 잘못 찾아가지고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경매에서 이등과의 차이가 많이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고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게 이 현장에서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확인할 때 그냥 사장님 여기 단지에 몇 평, 몇 층 정도면 로얄층이면 어느 정도 돼요? 라고만 물어보면 가격 확인이 다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 단지의 물건별 가격과 매물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가격을 다각도로 정말 입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적정 가격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호가 붙은 물건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 거래된 가격과 호가 물건과의 차이도 볼 겸 해서 어쨌든 매물로 나온 물건들의 그걸 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건별 가격 현황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지금 몇 개 정도 나와 있는지. 근데 사장님한테 지금 몇 개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추려주세요. 다 확인해주세요. 이러면 사장님이 당연히 답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요새 매물 몇 개나 좀 나와 있어요. 평균에는 얼마 정도 나와 있는데 매물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개수를 보통 나왔어 라고 하면 제가 보통이 여기는 잘 몰라서 숫자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10개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인데 요새는 좀 20개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숫자로 치환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이제 질문을 유도해서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호가 나온 물건 중에서도 물건의 컨디션별로 로얄층이냐 로얄동이냐 인테리어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사람들이 선호하는 향이냐 아니면 뭐 소음이 있냐 없냐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A급 물건, B급 물건, C급 물건으로 나뉘잖아요. 그 조건별로 해가지고 A급, B급, C급 물건별 이제 가격 현황을 뽑으시고, 그리고 그 가격 현황에서 몇 개나 나와 있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새 특징이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의 주체자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실제 거주자가 내가 투자용이 아니고 이사를 가려고 파는 물건인지, 아니면 투자자가 자신이 이제 수익을 다 먹고 이제 나가려고 물건을 털어버리고 나가려고 하는 시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건별 나온 수에서 실제 매도하는 사람의 그런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 투자자들 물건이 다 10개 전부다 그러면 여기 투자자들이 싹 들어왔다가 싹 빠지는 분위기인가? 그럼 내가 그거를 끝물에 올라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실제 거주자들이 이제 이사를 하려고 많이 내놓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도인의 주체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요새 좀 급매물이 좀 나오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급매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급매물이 실제 거래가 됐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항상 조사하셔야 될 건, 물론 데이터를 통해서 최신의 자료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진 않아요. 사장님들이 너무 가격의 차이가 클 때, 막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거나 가격이 너무 빠르게 떨어질 때는 그 물건을 올리는 거나 등재하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지금은 한 달 이내에 거의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벌금을 내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딜레이 시켜서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에 나오지 않은 거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현장에서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최근에 거래한 가격은 얼마고 그 컨디션은 어땠고 어떤 상황에서 거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최근 1개월간의 거래에 하셨는데 마지막 거래한 거는 얼마에 거래하셨고 어떤 상황이었냐, 그리고 최고가로 거래한 건 얼마고 최저가로 거래한 건 얼마였냐, 이게 세 가지를 꼭 나눠서 같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장님 최근에 1개월간에 가장 마지막에 거래한 물건도 물어보고, 두 번째로는 최고가로 얼마까지 거래가 됐냐,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이유가 뭐냐, 최고가로 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를 확인하셔야 되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저가 얼마까지 거래가 됐냐, 그러면 왜 이렇게 최저가로 거래가 됐냐, 뭐 인테리어가 정말 꽝이었다든지 아니면 증여를 하는 거를 중개사를 끼고 한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급하게 털고 나간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 그냥 싸게 팔고 나간 건지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다 확인하셔서 현재 매물 현황의 특성을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실거래가는 아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거래가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지만 이런 현장의 매물의 현황은 꼭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이 전세를 마치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꼭 임장을 통해서 내가 적정 가격에 팔고 현장 시장 분위기를 알아야지 내가 매도했을 때 매도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1억이 오르거나 한 달 만에 몇 억이 오르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어요. 파는 사람들도.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임장을 해야 되지만 파는 사람도 꼭 임장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걸르셔야 되고 그리고 적정 매물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로얄층 로얄동 무슨 향은 무조건 얼마야 이렇게 현장에서는 딱 가격이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현장 노하우반에서 이 적정 매물가를 판단하는 계산 공식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의 순위를 세워가지고 가성비 좋은 애를 찾아내야지 그냥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층향이 좋은 A급 물건이라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이나 층향, 소음, 뷰, 수리 여부, 구조에 따른 가격 차이를 확인한 후 적정 가격에 나온 매물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동에 따라, 층에 따라, 향에 따라, 소음에 따라, 뷰에 따라, 수리 여부에 따라서 나는 가격 차이를 꼭 확인을 하시고 그 가격 차이에 따라서 적정 가격에 나온 매물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무조건 가격이 제일 낮고 무조건 조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적정 가격은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세 확인 방법으로는 이제 최근 1개월간 거래 내역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1개월 내 최고가와 최저가 그리고 사유를 확인하고 부동산 수요의 흐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좀 줄었어요. 대신에 전화 문의가 늘면서 그 전화 문의 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매도자 동향으로서 매물로서 확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수자로서는 전화 문의가 자주 오는지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리고 전화 문의를 통해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럼 전화 온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지 방문 여부도 확인을 하고 하루에 방문하는 투자 문의하는 방문 사람들의 문의가 줄었는지 방문하는 사람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주로 그렇게 전화 문의나 방문을 통해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수요층이 투자자가 많은지 실거주자가 많은지 또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전월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식으로 수요의 특성을 갈라서 현재의 시장 분위기가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인지 투자자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인지 아니면 임대차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현재의 시세의 특성을 좀 파악하시면 좋고 그리고 매도자도 매물이 증감을 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매물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분위기인지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분위기인지 낮추려고 하는 분위기인지를 확인하시고 매도자도 실제 거주하다가 이사 가려고 매물을 내놓는 건지 아니면 투자자가 이제 수익을 먹고 털고 나가려고 매물을 내놓은 건지 이런 식으로 이런 동향까지도 파악하셔서 그걸 가격에 입체화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정 가격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것들을 어떻게 질문을 해서 양질의 질문을 해서 이걸 정보를 받느냐가 또 관건이긴 한데 이거는 지름길이 없어요. 많이 해보시고 많이 가서 질문해보시고 내가 그게 안 되면 솔직히 이걸 다 답해줄 수 있는 부동산 사장님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한다. 그러면 끊고 나와서 다른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가서 그걸 물어봐야지 모든 사장님들이 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장님과 그렇지 않고 거래만 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질문을 잘 하셔서 그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적정 가격도 찾고 성공 투자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세 파악하기 정말 힘든데 최소한 요 정도는 하셔가지고 성공 투자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